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15년 중순이 됐어요. 이게 네. 15년 중순이니까 15년 1월 중순이에요. 1월 중순이네요. 15년 벌써 중순이 이제 6개월 지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15년도 1월 달이 벌써 중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2015란 말보다 2014년 가보란 말이 입에 익숙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벌써 2015년 이제 우리도 2015년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해가 됐으니까 좀 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특별히 경제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그래서 거죠. 지난해에도 대략적으로 또 지난해 전체 전반적인 것과 우리나라 이제 IT라든가 이런 현상들 하나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이번 시간에도 특히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뭡니까? 경제, 그렇죠. 돈의 문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와 우리가 부동산 TV니까 경제하고 부동산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거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뭐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어쨌든 요 1월 달은 주로 가급적이면 뭡니까? 이런 얘기, 2015년 전망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또 뭐 삼재, 이번에 무슨 띠가 삼재냐, 무슨 아홉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설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네, 네. 그리고 또 동양 미래 예측학도 어떤 거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면서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경제란 말, 그렇게 경제, 물론 예측을 지난번에 했지만 경제, 우리 현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 당장 돈 씀씀이 우리 무슨 먹고 사는 문제 네. 하고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가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 수치의 문제와 우리가 느끼는 문제, 우리가 체감 온도라고 하죠. 온도가 몇 도라는 것은 절대적 사실이 있는데 느끼는 체감 온도. 날이 또 며칠 또 푹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푹 했다가 추웠다 이렇게 하는데 며칠 푹 해졌다. 날이 상당히 푹 했어 할 때 우리가 푹 하다는 이 기준이 정말로 하늘박지 여름 날씨 같아, 뭐 봄 날씨 같아 말할 때 이 겨울인데 그런 말 할 때 이제 실제 봄 날씨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예, 봄이나 여름에 비해서는 추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겨울에 평년보다 약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뭐 따뜻하니 조금 춥니 얘기하듯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절대적 가치 기준과 상대적 가치 기준. 네. 그래야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혜롭게 세상을 관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절대와 상대의 개념. 네. 절대 뭐죠?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 그건 절대적인 건데 네네. 해가 뜨고 진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해가 뜨고 지는 건 원칙적인 아닌 거지만 네.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고 하고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 해가 뜨고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몇 시에 뜨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지구가 몇 시에 이렇게 돌아가서 지구 생활 관계가 발생하는 이거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 없듯이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변한다든 이런 모든 것은 지구가 도는 다전의 어떤 영향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알 때 현상을 알 수 있는 거고 현상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체감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봉급을 100만 원 봉급쟁이 받다 200, 300, 400, 500, 600 근데 인생은 잘 나갔다 못 나갔다 반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런데 이 반복이 똑같이 반복하느냐? 그건 아니죠. 반복하면서 이 주기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우린 이걸 뭐라 합니까? 이 10년 주기, 60년 주기.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 TV에서는 특히 이제 석가리듬이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네. 10년 중에 5년은 좋고 5년은 나쁘고 네네. 보통 3년은 겨울, 3년은 특히 전성기. 그 흐름을 본다라면은 어떤 거든 사회 어떤 현상이든 10년 주기 석가 리듬과 60년 주기 리듬, 120년 주기 리듬이 있는데 10년 주기 리듬에 볼 때는 이렇게 봄 2년, 여름 3년, 가을에서 쭉 흘러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꺾이는 시점이 있다. 그건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겨울입니다. 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팍 겨울로 꺾여가고 이거 우리는 슬럼프를 겪는 거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지금 연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뭐죠? 네. 그 서초동의 어떤 가장 하나가 이제 일가족들하고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근데 그분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제 석가리듬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슬럼프를 겪는데, 일반인이 슬럼프를 겪을 때와 엘리트가 슬럼프를 겪을 때 누가 더 힘들까의 문제. 일반인과 엘리트의 차이는 뭐냐? 물론 잘 나가고 못 나간 차이가 있지만 운으로만 본다라면 일반인은 굴곡을 겪으면서 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근데 엘리트 같은 경우는 120년 주기나 이런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10년 주기 석가리듬을 별로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좋고 나쁘게 겨울이 슬럼프를 겪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은 잘 나가다가 겨울은 보통 나가고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 어려움을. 항상 특권의식을 누리다가 아무리 잘 나간 엘리트도 반드시 3, 40년에 한 번은 큰 슬럼프를 겪는다겠습니다. 네. 근데 이 슬럼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그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걸 안다라면은 그런 극단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그렇죠. 이런 딱 엘리트가 갑자기 슬럼프를 겪었을 때 돌아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모두 누렸던 것은 정말 특혜였다는 이걸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그걸 못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회는 가장 그런 현상들이 들어가는데 엘리트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10년, 20년 상승을 합니다. 운들이. 이게 이제 120년 주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상승을 하다 보면은 어떤 패턴, 물론 일반적으로 7년 동안 상승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00만 원 봉급자리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상승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왁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네네.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서 생활 수준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언제 하느냐? 100에서 200으로 올라갈 때 만족해요. 200, 300 올라갈 때 만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500으로 올라가서 만족하는데 100에서 500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봉급 도착 갑자기 500도 좋죠. 근데 나 빼놓고 남들은 700을 받아. 그럼 어때? 그거랑 비교 똑같이 500이더라도 또 바로 이 상대적 빈곤감들.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이것은 500, 700 갔다가 100으로 떨어지진 않아도 2, 300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있고 수레바퀴처럼 도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올라갔다 잠깐만 내려가면은 700 내려갔다가 어떻게 하다 750까지 받았었어. 그러다 다시 700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제까지 700이면 잘 받는 건데 그걸 네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750을 기준으로 놓고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자꾸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 경제 많이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한때 우리가 그 IMF 이전에 연 7%, 8% 막 이렇게 6, 7% 성장하던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저성장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자, 오늘 화면 자리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냥 대한민국 경제에 폭풍으로 밀려온다. 지금 2015년 예측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폭풍우가 몰려온다, 암흑기다, 경제 전망 없다. 맞아요. 대부분들이 지금 전망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우리는 부정적 예측을 하더라도 부정적 예측과 긍정적 예측이 있고요. 암시도 부정적 암시와 긍정적 암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부정적 암시를 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줄 때 더 강하게 어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크다 보니까 10가지 대충 할 때 그냥 이 말 저 말 단뜩 해놔서 딱 던져놔도 한두 개가 맞으면은 용하다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 경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참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낙관에서 잘 나간다고 하다가 안 나갈 때는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다가 잘 나가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정적으로 많이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어떨 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해마다 우리 예측하는 특히 경제 예측할 때 보면 해마다 한국경제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특히 올해는 더욱더 하면서 암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언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시대에 또 먹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고 어느 시대고 사람들은 교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즉, 언제고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호응들을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좋은 것만 또 부각시킨다면은 거기 반드시 잘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양날의 칼처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애매한 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일단 전망은
파란불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파란불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파란불인 거다 분명. 이것만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큰 흐름이 어떻게 가든, 자, 2014년, 2011년, 12년, 14년의 추세에서 15년으로 넘어 15, 16년 이렇게 장분할을 될 때 15년, 16년의 전망이 그 전보다는 경제 좋아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좋아집니다. 부동산에도 제가 이제 그 토지, 땅의 분야, 집의 분야 이렇게 주택하고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놓고 치더라도 일단 좋아집니다. 올해 주택이 갑자기 엄청나게 막 뛰고 이러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마리가 나옵니다. 경기 부양책이나 모든 것들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날 정도로 많습니다. 가계 부채가. 네. 이렇게 말하자면 빚잔치를 하고 빚내서 쓰고 있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최고조로 많은 상태에서 지금 전세값이나 이것도 보니까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이제 정부에서 집을 사라.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돼서 대출받아서 집을 또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은 전부 다 빚만 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집만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그 현상이 네. 간단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폭탄 돌리기니 뭐냐 하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고 또 그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건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위험이라고 강조해가지고 불안하다, 경제 안 좋다, 세계 경제 침울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지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네. 경제 성장률 3.4%입니다. 물론 이게 3.4%가 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예를 들어 2012년이 2.0%라고 정도 볼 수 있겠고 2013년이 2.8% 정도. 그러면 3.4%면 2014년이 3.4%면은 지금 어떤 겁니까? 2014년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네. 2014년 한 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네요. 2.0, 3.4%면은 물론 그것만 따질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정도면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3% 중반대 성장률이라면 OECD라거나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119점으로. 그 정도라면은 낮은 게 아닙니다. 높은 수준이죠. 예. 생각보다 경제가,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 경제 그만 성적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좋았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게 뭐 좋은 거죠. 실물 경제는 약간. 그것들은 사람들의 상대적 빈곤감들은 이제는 이것은 우리의 가치나 기준 자체를 바꿔줘야 할 문제인 거지 그들은 어떻게 해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새삼 이제는 좀 새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각,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되는 감각 자체를 순화시켜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지금 어떤 개념이냐. 음식이 너무 양념 맛에 극도로 지금 우리 입술이 지금 적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양념 맛을 버리고 음식 본연의 맛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1.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면 2년 연속 무역 규모, 수출, 무역 수지 사상 최대입니다. 2013년, 14년까지. 네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이건 수치상에서 이건 수치로 나온 겁니다. 실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체감 경기는 또 다른 것처럼 현실이 우리가 약간 상대적 개념인 건데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지금 750 받다 700 받는다. 남들 800 받을 때 힘들다 치는데 그게 아니고 남들이 800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빚 갚다 보면 더 즐거워. 난 실속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난 500 받아도 좋죠. 만족스러운 네. 거니까. 우리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멀리 있는 잔디 푸르러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구멍 났다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사실은 나도 부러워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도 와서 살아봐. 속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내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단편적인 논을 보고 특히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게 소셜 네트워크 발전하다 보니까 맨날 나 어디 가서 외국인 누구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고 뭐 했고 맨날 이런 것들 자랑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어떻게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맘먹고 허리띠 졸라서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간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은 그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는 좋은 거 안 바꿨어. 근데 이 사람은 해외여행 안 가고 차를 좋은 걸로 바꿨어. 그럼 어떡합니까? 차 좋은 걸로 바꾼 사람은 해외여행 못 갔다 말. 네. 그럼 뭐해?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이거. 저거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못 가고. 그래, 빚내서 또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또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나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해외에 못 간 거 생각 안 하고 차 바꾼 거만 불안하듯이 현재 이 사이가 다 이렇게 서로가 엉뚱하고 불안 이런 현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하지 못한 사이로 가고 그걸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바뀌어가야 할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면 사실은 세계 3.4% 성장률이라든가 경상수지 아니면 이런 것들 이거 트리플 크라운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이 트리플이 뭡니까? 무역 규모, 수출, 무역 수지가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 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누가 말해도 일단은 우리 경제 성적표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올해처럼 뭐가 잘못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잘못해서, 누가 물론 대통령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지금이 왕정시대입니까? 하느니 뭐 왕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들은, 지금 이런 시대 흐름들은, 물론 정책의 큰 장,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무슨 쓸데없는 큰 운하를 만든다나, 4대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큰 정책의 그 흐름을 잘못 선택해서 정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의 흐름들은 하나의 그 시대의 올해의 역할, 내년의 역할들이 올해 한 해의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 결정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껏 가지고 무조건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IMF라든가 아니면 세계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경제는 2012년, 13년 성장하다 2014년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201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물론 이대로 100% 성장률이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희망도 반영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큰 범주를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3.5% 물론 예전에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3%대 중반 정도만 이렇게 성장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국 그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3.5%를 성장 예측했고 LG경제연구 3.4%, 한국경제 3.6%, 금융연구원 3.7%, 한국경제원 3.7%, 기획재정부 3.8%, 한국은행 3.9%. 그거 보면은 3.5%에서 3.9% 사이 3.대 후반인 겁니다. 네네. 현재 그렇다면은 아까 했듯이 지금 지난해가 2014 3.4%입니다. 최소한 여기보다는 또 증가를 더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네요. 물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정부 쪽에서는 3.8%, 한국은 3.9%까지 성장률을 예측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책을 내세운 것들이 제대로 달성될 때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각적인 그 정부라든가 국제기관일수록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이런 데 이제 객관적으로 약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한국 경제는 최소한 여기 보면 3.4에서 3.9 사이 3.7%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2015년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전처럼 우리가 막 많이 잘 나갈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야말로 저성장 시대입니다. 어떻게 볼 때. 이런 저성장 시대에 뭐 이만큼이라도 한다는 자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무조건 말씀하더라 지금 경제 낙관론자가 비관론자라고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들이 지금 비관론이라고 하지만 비관론자들의 그 예측대로 어떤 그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 돈을 풀다가 양적 완화를 딱 중지했다. 뭡니까? 돈을 풀다가 더 이상 안 푼다는 얘기죠. 네네. 좀 있다가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치니까 미국 금리가 낮으면은 외국의 모든 자본들이 이렇게 좀 높은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으로 막 들어왔다가 신흥국가로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은 높아지면은 그 돈을 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위기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없는 게 있고 그런 위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은 즉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2014년 역시 마찬가지고 13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요소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측을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측과 예언, 조금 애매한 얘기지만 예언과 예측의 차이가 뭐죠? 좀 애매하겠죠? 네네. 예언과 예측이 뭐 크게 저기 하진 않지만 예언은 주로 이제 점술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어떤 중간에 어떤 그 과정, 예측을 하는 과정 자체가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직관이라든가 독특한 걸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도 그래서 뭔가를 그냥 딱 던져서 얘기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김정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측은 그래도 이런 걸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예측을 누가 하느냐?
각 분야 전문가가 예측합니다. 네. 경제는 경제 전문가, 금융은 금융 전문가,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가 예측을 해나가죠. 그런데 요즘은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뭡니까? 미래학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 예측학이라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 예측학 박사 이제 국내 1호니까 네네. 이런 예측이 전문이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문가들이 우리 예측 전문가가 아닌 미래 예측도 두 가지긴 한데 경제 전문가가 이제까지 수없이 예측했지만 제대로 100%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또. 당연하고 예측 그냥 하는 거에 의미를 두기도 하고. 그런데 예측이란 자체는 그거 중요한 맞추기 위한 예측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예측을 하지, 만들어가기 위한 예측. 즉,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가면 진짜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라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 예측은 대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이대로 이 추세로 가면은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 이때 가서는 심각해진다. 이게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 정책을 써. 그래서 인구를 늘려. 그럼 이 심각한 게 좀 해소가 돼. 그럼 이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예측을 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네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폭탄 돌리기라고 하듯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때 자 문제가 뭐냐면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 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가계대출이 수없이 많이 지금 1주가 몇 주입니까? 뭐 1,500조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빚덩어리 자체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전부 다 가계들이 이자 비율이 늘든지 네. 아니면 고정시켜주면 은행이 그 이자 비율을 감당하든지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섞여 있고 얽혀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예측이 하나의 예측을 부정적으로 해놓음으로써 그 부정적인 게 사실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자 서양 예측과 동양 예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측, 서양 예측은 하나하나를 분석해가 예측하는 거고 동양 예측은 딱 찍어서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 하면 언제쯤 날씨가 좀 더 더워질 거야. 추워질 거야 하지만 동양은 이때가 되면 무조건 추워져. 무조건 더워져 이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복되는 규칙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퇴근했다가 업무가 끝나는 걸 딱 보면 업무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은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세부적으로 안 봐도 딱 보면 항상 10시에 오던 사람이니까 10시에 웬만하면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는데 동양 예측의 관점에서 볼 때 봄, 여름, 가을처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2015년, 16년 이것은 바로 또 그 경제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상당히 밝은 겁니다. 어허. 15년, 16년. 석칼이 되면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인 겁니다. 경제와 부동산을 볼 때 이것은 특히 올해 토의 의미하고 같이 움직여 볼 때 경제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00 언제입니까? 15년, 14년부터 서서히 상승해서 15년, 16년, 17년까지, 특히 15년, 16년까지는 상당히 큰 상승을 하면서 효과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경제 활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나름대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자, 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올해 행복하고 그 풍요로운 그 경제 생활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소재학 박사님께서 파란불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에 대한 진실과 거짓 등 다양한 내용들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5년 새해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해 봤습니다.